안녕하세요. 오늘 포근하게 느껴지는 겨울날입니다. 저 가까운 곳에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시원하게 보이네요. 또다시 새로운 잎이 나올 봄을 기다리면서 명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저런 볼일을 보러 다니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저 나무들 곁에 차를 세우고 노란 컵에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2살 많은 언니께서, 친한 언니께서,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약간 우울한 그런 갱년기 증세를 겪었고 우울함감이 있대요. 우울함. 그래서 아무리 비싼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도 재미가 없고, 파도가 출렁이는 해운대 바다를 갔다 와도 영 기분이 즐겁지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뭔가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좀 우울한 것 같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남들이 볼 때 아주 행복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을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엇이 많이 외롭고 울적한지 가끔 가다가, 아니 자주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어떤 때는 30분씩 그쪽에 있고 별로 누구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은행나무잎이 막 물이 들었을 때도 그 은행나무 아래에 차를 세우고 2시간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또 저 공원 옆에 그 전봇대 옆에 거기 동백꽃 핀 옆에도 어떤 때는 자주 일주일에 3번씩 차를 이제 세워놔가지고 이제 저 사람 차 번호까지 외우게 됐다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그러면은 딱 단순하게 보자면 저 사람은 지금 유튜브 그것도 채널도 운영하고 강의도 한다지만은, 야, 저 사람은 많이 외로운 사람인가 봐. 친구도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날 잡아서 친구랑 가든 누구랑 가든 해운대 가가지고 그 백사장을 거닐고 파도를 쳐다보고 또 달맞이길을 가갖고 커피를 마시고, 응? 그렇게 해갖고 몇 시간을 지낸다고 합시다. 또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근데 결국은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조금만 있으면 그럼 빨리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그는 순간적인 잠깐 동안 기분 전환이 되고 그런 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 곁에서 저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하늘도 여유롭게 쳐다보고, 여기서 또 내가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실 때 더 그런 마음의 빈 공간이 없이 꽉 차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만족감,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 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만 그런 마음의 여유가 또 생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꼭 막 옛날에 임금님처럼 막 꼭 그렇게 살아야만 이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황량한 바람이 부는 날 라면을 딱 저기 부숴가지고 그 스프를 뿌려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 생라면을 먹는다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천국이고, 뭐 저 지금 막 그 제주도에 가갖고 막 2박 3일 호텔에 스위트룸에 자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햇살이 가득한 포근한 날에 이렇게 나무들 옆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휴식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간다 해도 저는 지금 부럽지 않아요. 너무나 내가 만족을 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감을 가진다는 것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집 앞에서 걸어서 작은 마트에 들렸는데 오고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바라보면서 햇살이 이마에 와닿을 때 포근함을 느끼면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로도 일상 속의 행복으로 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안 가든 그거야 뭐 여건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365일을 갖다가 저는 다른 곳에 안 가고 지금처럼 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 곁에 앉아서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덕담을 건네고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시간만 가진다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뭐 차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뭐 10km, 20km 떨어진 곳이라도 쌩 하고 달려가가지고 뭐 그곳에 좀 낯선 곳에 가서 뭐 음식도 먹어보고 뭐 낯선 풍경도 구경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갈 수 있을 때는 저는 뭐 지인의 수치라도 바다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생각하면 곧바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앙상한 가지만 남은 저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잡념이 없고, 그저 제가 지금 아픈 데가 없고, 이거로써 우울한 감정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한 감정을 뭐 그게 심각하면은 막 병원에 가서 뭐 상담을 받고 또 약을 또 복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런 거를 크게 확대하지 말고 그 행복의 조건을 작은 것에서, 몸이 건강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때부터가
우울한 감정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 그 어떤 방법을 써도 그게 완전히 마음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부터 가져야만 하루 중 집에만 있다가도 잠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밖에 한번 나갔다 올 때도 싸하니 그 시원하면서도 싸늘한 바람이 두 볼을 스칠 때, 아, 내가 이리 살아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그게 이게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을 느끼는 그런 게 다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그 트라우마가 뭐 있을 수 있죠. 누구라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작든 크든. 제가 그 소방서에서 제가 한 5번 정도 강의를 했나요? 그 119 소방관 분들이요, 트라우마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자식이 뭐 몇 있는데도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소방관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 있는 그 현장에 직접 자꾸 가가지고 그 처리를 하고 또 많이 다치시고 뭐 심지어 사망까지 한 그런 분들을 뭐 병원으로 모셔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참 평범하게 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소방서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제 나름대로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는 방법과 트라우마가 자신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초가집에 그 대문이 없는 초가집에 살 때 그 조그만 그 집 앞으로 가면은 아주 냇가가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돌만 들으면은 민물장어가 정말 많이 있을 그 당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냇가에 자주 놀러 가고 가고 빨래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은 참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보신탕이라 해가지고 뭐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들을 사가지고 이제 팔고 이제 개들까지 완전히 이제 좀 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냇가에 가가지고 빨래를 조금 하고 집에 오는 중에 어떻게 제가 다 표현을 하기는 그렇네요. 그래서 그 큰 개가 그 개를 사고 파는 그분에 의해서 무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광경을 바로 1m 앞에서
전혀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뭐 초등학교 뭐 저학년보다도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그때가 뭐 7살, 8살쯤 됐다고 기억이 되는데,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꿈에도 그냥 그, 그 생생했던 기억이 꿈에서도 나타나서 막 땀을 흘리면서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이 되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그것도 제가 트라우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가끔가다 그런 꿈을 있었던 꿈을 꾼 날은 제가 마음속으로 그 이렇게 손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큰 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나는 네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그래, 내가 네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게.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아유, 고생 많았다. 그래, 이제는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돼. 편안하게 쉬어야 돼. 그래, 그래, 그래. 고생 많았어. 그래, 얼마나 아팠니? 그래가지고 계속 보이진 않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마음속으로 그 개를 쓰다듬으면서 그 개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속삭여 줬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꿈을 꾼다거나 순간순간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그래, 그래, 나는 응?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았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니, 그래,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하면서 응? 그래,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그래, 아유, 그래, 이렇게 아무튼 그 마음을 좀 내가 다독거려 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을 꿨는데 단 한 번의 꿈을 꿨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그 전에는 막 그 고통스러웠던 내가 못 볼 걸 봤던 그 끔찍한 장면이 꿈에서 나와서 저도 막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게 다 똑같은 그 모습의 그 개가 꿈에 나왔는데 아주 그냥 펀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런 들녘 같은데 편안하게 앉으면서 아주 편안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제가 꿈을 생생하게 꿨거든요. 그 꿈을 꾼 날은 정말, 이게 이 마음으로서 제가 계속 위로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만은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이제는 이제 끔찍한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진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제 꿈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단 한 번도 그 강아지, 그 개의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거는 피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좋은 쪽으로 그거를 선순환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녹아내려야 돼요. 제가 막 그런 꿈을 꾼다 해갖고 막
막 짜증을 내고 막, 어? 그렇게 내가 그 우울증에 걸렸다면은, 어, 트라우마로 인해서 저도 뭐, 그 정신과 약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제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날 뭐 그렇게 그 시냇물 쪽에 그쪽에 갔다 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하고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은 자꾸 꿈에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어쩔 거냐. 그러면 그 꿈에 나타나는 거는 내가 현장에서 그날 그 개를 고통을 본 사람이니까 그 개가 자기 마음을 내가 좀 알아봐 달라고 위로가 필요해서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계속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포근하게 이렇게 포근한 그런 덕담을 해줬잖아요. 알아줬잖아요. 그 개의 그 억울한 마음이라든가.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게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10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꿈을 안 꾸더라고요. 제가 계속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살아가면서 뭐 교통사고든 뭐 어떤 일이든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미리 알면은 피하겠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그렇게 자꾸 마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그리 하니까 나도 그 트라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고 폰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내 꿈에 그 개가 나타난 모습을 본 이후로 내가 이제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갔지만은 이제 모든 억울함과 그런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남들 눈에 비춰지는 행복,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 않아요? 남의 잣대에 의해서 행복이 정해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10만 원짜리 뷔페 음식 먹을 때 내가 단골로 가는 짜장면 집에 가서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행복하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제가 왜 뭐 스타벅스든 어디든 가서 라떼 커피를 마시도 얼마든지 뭐 5, 6천 원 아니 10,000원짜리 커피라도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제가 그게 행복하지 않고 따뜻한 물에 믹스 커피를 타 먹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내가 믹스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게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그동안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던 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뭐 행복할 게 막 1000가지 만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깨닫겠죠. 이게 행복인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찾아 헤맸던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뭐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 만족감이 이제 더 크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살아도 하루하루 똑같은 하루 같지만 행복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밥 한 끼 먹어도 막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 따라서 완전히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100%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바람이 없습니다. 이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면서 마실 수 있는 차도 있고 물도 있고, 조금 이따 배고프면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고, 또 누구한테 밥을 한 끼 사고 싶으면 누구를 불러내서 밥 한 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다양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 이런 시간도 행복한데 그 어떤 것이 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겉으로 보일 때 안 좋은 것 같은 경험도요,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경험을 삼아서 배우잖아요. 마치 사기꾼한테 한번 당해본 사람이 그거를 깨닫기만 한다면 두 번 다시 사기를 안 당하듯이, 그거를 재수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더 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렇게 작은 사기를 당했구나, 이거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죠. 왜? 자기만 정신 똑바로 차린다면은 그 사기라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때 그것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거기에서 경험을 삼아서 두 번 다시 그런 허황된 사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잘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경험까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1분, 2분 지나감에 따라서 지금 서서히 이제 또 해가 지고 어둠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난 이 자체로서 내 가슴이 꽉 차고 마음이 꽉 차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늘과 그냥 바람 소리,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순간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게 참 좋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온화하고 멋진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